자, 우리 오늘 단기 완성 첫 시간인데, 여러분들 지금 이론 단기 완성 들어오셨고,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좀 간단하게 첫 시간이니까 좀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지금부터 여러분들 공부하는 신규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지금부터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이제 여러분들이 합격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커리큘럼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 방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하고요. 그래, 저를 아는 학생들도 있고, 모르는 학생들도 있을 거니까, 그래서 제 소개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고대나 의학대나 출제 경향,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화학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범위라든지, 안 그러면 공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강의 특징이라든지 1년간 연가 커리큘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죠. 지금 이 시기부터 지금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지금 공부를 해야 여러분들이 합격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하반기 커리큘럼을 여러분들한테 좀 집중적으로 좀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저는 시그니처 파트가 있는데 고급화학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단기 완성만 듣고 있는 학생들 굉장히 많을 수도 있는데 고급화학도 같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유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합격생 명단 공개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고려대 화학과 박사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석사 때부터 세부 전공은 유기화학인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박사 학위를 따진 못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그냥 뛰쳐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때문에 이제 나왔냐면, 교수님하고 제가 학원 강사를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수님하고 학원 강의 때문에 자꾸 트러블이 생겼어요. 그렇게 해서 교수님하고 대판 싸우고 나서 그렇게 해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솔직하게 말씀해 드리지만, 저는 학위를 마지막에 따진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박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대학교 때부터, 학부 때부터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소속이었고요.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화학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석사 때부터 세부 전공은 유기화학이었어요. 자, 그리고 저는 이제 수능하고 MD, 피트 편입 쪽으로 다방면으로 강의를 했었고, 그리고 과거하고 영재고에서 학생들도 잠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일반화학, 유기화학 둘 다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예전에는 메가 UT가 메가 편입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메가 편입도 있었고 기명 편입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2015년도에 메가 편입하고 기명 편입이 같이 합병이 되면서,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기명 편입 소속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메가 스터디하고 강남대성학원에서 재수생들을 오래 시간 동안 가르쳤어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기명 편입 강남 신촌 둘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화학하고 유기화학 둘 다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강남하고 신촌에 똑같은 커리큘럼을 둘 다 풀 커리큘럼을 깔아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남에서 수업을 듣다가 신촌을 가셔도, 신촌에서 수업을 듣다가 강남으로 오셔도 그렇게 해서 이제 진도 자체가 똑같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강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 반으로 친다면 두 반을 깔아놨고, 그 다음에 이제 신촌은 한 반 이렇게 이제 깔아놨는데, 그래서 강남을 이렇게 두 반을 깔아놓은 거는 인원이 많아서 분반을 하기 위함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연달아서 수업 마치고 나서 6시에 고급화학 듣는 학생들이 있을 건데, 지금 이제 화요일에 고급화학 듣는 학생들은 지금 현재 140명이 넘습니다. 그렇게 해서 반 한 개에 140명이 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말반하고 신촌도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학생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 현강 듣고 있는 학생들은 지금 고급화학 기준으로만, 고급화학 듣는 학생들로만 해가지고 300명이 훌쩍 넘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에어클래스에, 에어클래스는 뭐냐면, 대학,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강의 같은 거 이렇게 올려놓은 플랫폼인데, 그래서 거기에 대학 전공 사이트에, 일반화학하고 유기화학을 제가 담당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망했죠. 피단기.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일반화학, 유기화학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치동에서 과고 영재고 자사고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데, 지금 제가 가장 강의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 곳이 여기 김영편입이에요. 그래서 김영편입에서 제가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 다 통틀어서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제 소개는 요 정도까지 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출제 경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죠. 자, 연대가 2014년도부터 수학물리, 화학, 생물 이렇게 전공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학생들을 뽑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2년마다 이렇게 난이도가 엎치락 뒤치락 하는 이제 형태들을 볼 수가 있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최근 4개년 동안 굉장히 쉽게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거의 이제 컷 자체가 비슷한데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화학 점수를 몇 점 정도 받아야 합격을 할 수 있냐면 80 후반에서 90 초반. 정말 쉽게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9월달 가서 기출문제를 풀어볼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와, 이거 뭐 이렇게 쉽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정말 쉽게 출제하거든요. 그래서 화학은 솔직히 얘기해서 변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화학에서 학생들이 다 고득점을 받아버립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심지어 저한테 가져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쌤 저기 저 몇 점 좀 받았는지 좀 봐주세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덜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좀 자랑하려고 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한테 딱 내밀면 너 다 맞았네. 그렇게 해가지고 100점 맞은 학생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100점짜리까지 수두룩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화학은 이제 조금만 어느 정도 제대로 공부를 한다면 시험을 다 잘 쳐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화학에서는 무조건 고득점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솔직히 이제 뭐 우리가 속된 말로 얘기하면 변별력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화학에서는 무조건 고득점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최대한 뭐 생물이라든지 안 그러면 수학물리에서 많이 맞춘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수학물리 같은 경우는 어떠냐? 수학물리도 쉬운 문제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학물리 이제 거의 한 30% 정도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게 해서 요거 보면 이걸 과연 내가 풀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이제 정말 진짜 이상한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섞여서 나옵니다. 그래서 몇몇 문제들은 한 30% 정도들은 굉장히 어려운데 그건 진짜 수학이나 물리를 정말 잘하는 학생들이 겨우 풀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수학이나 물리 같은 경우는 고득점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다들 고득점을 받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생물도 마찬가지예요. 생물도 이상한 용어들을 막 사용을 하고 그리고 캠벨에서 중요하지 않은 저기 구석탱이 있는 거 이상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상한 거 막 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생물도 마찬가지로 화학 점수보다는 그렇게 점수대가 좋지 않습니다. 근데 화학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수업 시간에 배운 것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고 수업 시간에 풀어봤던 문제들을 비슷한 문제들이 전부 다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수만 안 하면 일부러 틀리려고 노력만 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거의 대부분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요즘에 이제 굉장히 쉽게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고대도 마찬가지예요. 고대도 연대랑 비슷하게 요즘 들어가지고 굉장히 쉽게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대도 마찬가지로 합격 컷이 80 후반에서 90 초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100점짜리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고대 같은 경우에도 고득점 받아야 합격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일단은 연고대가 화학이 쉽게 나온다고 하지만 그런데 너무 많이 믿지 마세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난이도를 이렇게 이제 보여드렸는데 연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고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난이도를 보여드렸지만 이제 한 번씩 어렵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렵게 나올 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어려운 문제도 완벽하게 확실하게 이제 꼼꼼하게 다 많이 풀어가지고 그래서 어렵게 나오더라도 어떻게든 고득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수업 시간에 뭐 이론은 뭐 당연히 꼼꼼하게 설명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다양한 문제를 풀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생각에는 네가 맨 처음 이제 오리엔테이션부터 굉장히 쉽게 나온다고 해놓고 내가 이런 문제까지 풀어야 돼?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근데 만약에 진짜 어렵게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 그냥 틀리고 불합격할래요? 그건 아니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는 쉽게 나오는 것도 당연히 다 맞춰야 되고 어렵게 나온다고 해도 그 문제를 풀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비를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의치한수약대. 자, 의치한수약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여러분들 연고대 학생들보다 의치한수약대 학생들이 훨씬 많습니다. 지금 이제 이제 피트나 미트도 이제 완전히 축소되고 피트는 아예 폐지가 돼버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생이 된 이후로 지금 약대를 갈 수 있는 이제 길 자체가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약대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여기에 몰려 있는데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미트나 피트를 이미 우선적으로 예전에 시행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편입도 그 시험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전혀 아닙니다. 문제 스타일이 아예 달라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MDP 문제에 비해서 단편적이라고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의 MDP 문제는 뭐 지금도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다운받아서 보시면 마치 수능 스타일하고 되게 비슷하다 그죠? 그래서 뭐 이제 그림이라든지 그래프라든지 그런 것들 하나 던져놓고 그래서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보기 기억 니은 디귿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는 그래서 뭐 그걸 되게 고급스러운 용어를 사용해서 추론형이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이제 어쨌든 뭐 그런 이제 스타일인데 근데 우리 편입 문제 같은 경우는 되게 단순합니다. 마치 중고등학교 때 내신 시험 문제 같이 그래서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세요 틀린 것을 고르세요 1, 2, 3, 4, 5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돼요. 그래서 문제 자체도 되게 단순하고 난이도 자체도 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미트나 PT의 문제에 비해서 되게 쉽다라고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범위가 넓어요. MDP 같은 경우에는 일반화학의 특정 범위, 유기화학의 특정 범위, 딱 이제 뭐 이 파트에는 몇 문제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저기 편입 같은 경우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편입은 당연히 일반화학, 유기화학 다 나오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2학년 전공인 물리화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분석화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심지어, 3학년 전공인 무기화학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싹 다 출제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 1, 2학년 또는 이제 내가 3학년에 얘기했던 무기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2학년 때 배우는 이제 학교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물리화학이라든지 무기화학이라든지 분석화학 같은 그런 전공 내용들도 굉장히 쉬운 거 위주로 출제를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MD를 준비하는 학생들보다 더 넓은 범위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힘든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더 많은 범위를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걸 공부하기만 하면 문제가 쉽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거 알고 있기만 하면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는 순간에 바로 답이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딱 보고 이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딱 찍고 그냥 바로 넘어갑니다. 1초 만에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이걸 모르잖아요. 이건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해가지고 가만히 쳐다보다가 에이씨 몰라 이렇게 해서 아무 번호나 찍어버리면 그렇게 돼버리면 틀릴 확률이 훨씬 더 커지지.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돼요. 전공은요 굉장히 쉽게 나옵니다. 당연히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 전공에 대한 문제를 내는데 우리가 그걸 알고 있기만 하면 그냥 보자마자 답이 나오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들이 수두룩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부하는 게 괴로울 수도 있어요. 범위가 많으니까. 근데 이제 그걸 공부해 놓기만 하면 크게 문제될 건 없다. 맞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자마자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편입시험의 장단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문제 자체는 쉬우나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범위가 넓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시험 전형, 이제 편입학 전형 같은 거 보니까 일반화학에서만 출제한다던데요? 일반화학 유기학만 출제한다던데요? 여러분들이 그걸 이제 믿는 사람들은 믿겠죠. 근데 실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보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보면, 여기서만 출제하는 거 아니네? 자칫 잘못했으면 이것만 믿었다가 큰일 날 뻔했네? 라는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이 범위에서만 무조건 출제하겠다가 아니라 이 정도 범위를 참고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편입을 하게 되면 3학년부터 시작을 하는데 1, 2학년 전공을 싹 다 나. 그러니까 1학년은 당연히 일반화학이죠. 근데 이제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언급했던 유기화학이라든지 물리화학, 분석화학, 무기화학 같은 것들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출제를 한다고 해도 하나도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위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2학년 전공 내용, 너 어차피 2학년 전적대에서 배웠잖아. 그리고 여기 오면 3학년부터 시작하는데 2학년 전공을 내는 게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데 너 2학년 안 했니? 이거예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학년 전공을 이제 다소 출제를 한다고 해도 하나도 이제 법에 저촉되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전형표에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을 너무 믿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믿으세요. 기출문제를 보면 작년에 어떻게 나왔는지 뻔히 보이잖아. 이 학교들 이것도 건드리네 라고 하는 게 그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시면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마다 객관식만 싹 다 내는 학교, 그 다음에 이제 주관식도 섞어서 내는 학교, 그리고 서술형도 섞어서 내는 학교, 심지어 올 서술형으로 내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문제 유형 자체는 다양한데 근데 이제 여러분들 서술형이라고 얘기하면 본능적으로 그냥 이제 우리가 속된 말로 쫄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거 어떻게 풀지? 이거 자칫 잘못하면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화학은요 별거 없어요. 그냥 객관식이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인데 그 밑에 보기가 달려 있으면 그게 객관식이고 그 보기가 없으면 주관식 서술형입니다. 그래서 푸는 방법 자체는 똑같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대신 이제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풀이 과정을 서술을 해야 되는데 그 풀이 과정 서술하는 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다 보여드립니다. 제가 푸는 방식이랑 그냥 똑같이 풀면 그게 정석적인 풀이에요. 그래서 제가 풀 때 여러분들 이제 그냥 옆에다 끄적끄적거리면서 내가 풀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제 자칫 잘못하면 계산 실수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복잡한 문제 나오면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상 이제 어느 정도 적당하게 이제 그 수식을 적어가지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데 그냥 그거 그대로 푸시면 그게 서술형 답안 작성하는 요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수업 시간에 다 보여드릴 거라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자, 그리고 서술형이 난이도가 높다고 하는데 난이도 높은 문제들도 있고 낮은 문제들도 있고 그렇게 하고 대신 이제 배점이 좀 높은데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못 풀 만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제가 금방 얘기했던 전공화학에서도 다수 출제한다. 자, 그러면 대략적으로 비중이 어느 정도 되냐? 전공화학, 우리가 고급화학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러면 고급화학에 대한 비중이 학교별로 어느 정도 되냐? 적게 들어가는 데는 한 25%,
그리고 많이 들어가는 데는 50%가 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심지어 연고대가요, 고급화학에서 배점으로 50점, 50점을 내버렸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고급화학 안 했으면 50점이 날아가 버립니다. 100점 만점에. 그냥 바로 불합격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로 연고대도 마찬가지고 의학대도 마찬가지고 고급화학에 대한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 여러분들이 한 10년 전에 만약에 들어왔다. 2025년도가 아니라 2015년도에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고급화학 10%밖에 안 나오니까 일단 간단하게 배웁시다. 그때 그 당시에는 고급화학을 일주일에 한 번만 했어요. 왜냐하면 일반화학에서 거의 대부분 출제가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10년 전으로 되돌아갔으면 나 고급화학 일주일에 한 번만 하고 간단하게 하고 끝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계속 이제 시간이 거듭되면서 학생들 뭐 일단 시험이 계속 거듭되는 거죠. 시험이 이제 계속 반복되면 점점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학생들의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점점 높아지니까 자꾸 전공을 건드리고 전공 쪽에서 많이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고급화학은 계속 이제 나오는 전공을 보고 그렇게 해서 계속 업데이트 되는 과목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뒤에 가서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 내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이제 학교별 이제 그 기출 유형입니다. 그래서 고대 같은 경우는 내가 왜 넣었냐면 고대 의대가 지금 이제 TO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고대 의대를 작년에 뽑았어야 돼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고대 의대 본과 3학년에 제 조교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조교가 학과 사무실에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분명히 편입 TO가 나와 있는데 못 뽑았어요. 작년에 뭐 여러분들 다들 알다시피 그렇게 해서 저기 정부하고 의사하고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편입의 편자 얘기도 못 꺼내고 그냥 끝났습니다. 근데 올해 만약에 해결이 된다면 그 TO만큼 뽑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대 의대 때문에 요걸 적은 거고, 고대 의대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이제 우리가 연고대 편입이라고 얘기하는 그 탁과 시험하고 문제가 똑같습니다. 고대 화학과에서 치는 시험, 생명에서 치는 시험, 그 다음에 뭐 다른 공대에서 치는 시험, 그렇게 해서 화학 문제가 싹 다 동일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금방도 얘기했지만 연고대는 문제가 쉽게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고대 의대를 합격할 거다, 화학이든 생물이든 그냥 100점 무조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고대 의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편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최고의 이제 가장 하이 레벨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만큼 이제 경쟁도 치열하고 합격率매우 높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화, 고급화학 이제 둘 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고대 의대는 빼더라도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가고 싶어 하는 학교죠. 그 의치한수 약대에 어떻게 보면 3대장 같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중앙대, 경희대, 단국대입니다. 그래서 이 중앙대, 경희대, 단국대를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가고 싶어 하고, 그리고 솔직히 중앙대, 경희대, 단국대가 가장 많은 편입 인원을 선발하기도 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많이 가고 싶어 하는 학교고, 편입 인원도 많이 선발하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문제도 가장 어렵고. 그래서 중앙대, 경희대, 단국대가 가장 문제가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나 중앙대라든지 단국대 같은 경우는 더더욱더 이게 타임어택이 같이 걸려 있어요. 그 경희대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문제 푸는 시간을 짧게 주거나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막 시간에 쪼달리는 그런 형태는 아니에요, 경희대는. 그런데 이제 중앙대하고 단국대는 진짜 시간에 쪼달리고, 특히나 단국대, 그냥 나는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난이도가 꽤 있거든요. 근데 이 30문제를 40분 안에 풀어야 돼요. 40분 안에. 그냥 보자마자 바로 찍을 수 있는 문제 싹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산 진짜 미친 듯이 빨리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푸는데, 중요한 거는 작년에 가서 애들 문제 몇 개 못 풀었다라고 하는 애들, 그러니까 뭐 1개 정도 못 풀었다, 2개 정도 못 풀었다, 그런 애들이 있을 수 있는데, 나머지 애들 다 풀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세 학교, 중앙대, 경희대, 단국대에 맞게끔 요게 타겟을 딱 맞춰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만큼 난이도 있는 문제와, 그 다음에 이제 그만큼 시간 딱 걸어놓고 이거 풀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좌절감을 주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뭐 우리 그 합격생들 조교가 1시간 동안 겨우겨우 다 풀 수 있는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매 회차 모의고사를 쳤습니다. 그래서 다 못 풀면 결국은 시험장 가서 다 못 푼다. 너네 각오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그걸로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타임어택에 굉장히 많이 연습을 하고 그렇게 이제 가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 푸는 요령도 다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해야 최대한 빨리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는지, 그렇게 해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간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1-2개 정도 못 푼 학생들은 있을 수 있으나,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다 무난하게 잘 풀었어요. 제한 시간 내에. 그렇게 해가지고 단국대나 중앙대나 경희대 합격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까지 빡세게 이제 대비를 해야 되냐? 그렇게 공부를 하면요, 나머지 학교들은 솔직히 그냥 따라옵니다. 여러분들 가서 편안하게 그냥 문제 쭉 풀고 나서
그냥 편안하게 시간 좀 남았는데 검토 좀 해볼까?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왜 빨리 안 걷지? 좀 자고 싶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이라니까요. 그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중앙대, 경희대, 단국대를 타겟으로 어려운 이제 문제로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타임 어택도 미친 듯이 연습을 하면 그러면 이제 나머지 학교들은 그냥 무난해요.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희대, 중앙대, 단국대를 합격한 학생들은 나머지 학교들도 중복 합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학교를 갈 수 있으면 나머지 학교는 그냥 자동이라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여러분들 밴드에 조교들이 있어요. 경희대 치대 합격생 2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희대 그 약대 합격생 2명. 지금 1명 있는데 나머지 1명 들어올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대 화공과 졸업생 1명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총 5명의 조교가 여러분들의 질의응답을 받아줄 건데, 그리고 특히나 이제 그 경희대 약대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 작년에 합격한 학생인데, 그래서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 경희대뿐만 아니라 중앙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작년에 약대를 6개나 붙었습니다. 그래서 6관왕. 그 다음에 이제 치대에 이제 그 붙은 학생들도 중앙대 약대라든지 단국대 치대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중복 합격으로 막 서너 개씩 붙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학생들. 그래서 중복 합격한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데 골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앙대, 경희대, 단국대를 갈 수 있는 실력이면 나머지 학교들은 다 갈 수 있다.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중앙대, 경희대, 단국대 타겟으로 공부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제 여기도 붙고 그 다음에 저기도 붙고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풀 때 여러분들이 되게 좀 약간 뭐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도 더럽게 어려운 거 푸네. 이거 이제 어떻게 하라고 막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풀면 좀 되게 스타일이 비슷한데 이거 풀길 좀 잘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을 거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빡세게 계속 이제 타임어택으로 연습을 하게 되면 그러면 나중에 실전 갔을 때 오히려 제 생각이 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연습을 해 놓으니까 그래도 좀 약간 이제 무사히 좀 하나도 안 틀리고 잘 풀 수 있었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연습을 시킬 때 중앙대, 경희대, 단국대 타겟으로 연습을 시킵니다. 나머지 학교는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고 고신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학교들, 뭐 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지금 밴드 보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뭐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들 밴드 아시죠? 그래서 현강생들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거기 밴드. 자, 그래서 밴드에 여기에 수업 영상이 그대로 저장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요거 못 보고 그냥 넘어갔다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 영상 다시 돌려보면 이 화면 나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 하는 학교의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스타일, 그 다음에 난이도, 범위 이런 것들 여러분들 보실 수 있도록 하세요.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여기에 문제가 몇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올 객관식인지 주관식인지 서술형인지 난이도가 어떻고 범위가 어떻고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요 같은 경우에는 시험 친 학생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뭐 말로 전달해 주는 걸로 내가 이걸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학원 제 조교가 총 몇 명이냐면 15명이에요. 지금. 그렇게 해서 이제 저 15명의 조교들, 뭐 그거보다 이제 나중에 이제 시험 기간 되면 더 많은 학생들을 좀 섭외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합격생들 보고 좀 와라, 좀 아르바이트 좀 해라. 그게 뭐냐면 시험 치러 보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일 났다, 합격생들하고 내가 경쟁을 해야 된다.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걔들은 이미 다 합격생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리를 탐내는 애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가서 뭐 하냐면 여러분들 시험 치다가 뭔가 수험표 뒤에 열심히 뭘 적고 있는 애가 있을 거예요. 쟤 문제도 안 풀고 뭐 하고 있지? 라고 해가지고 뭘 진짜 미친 듯이 적고 있는 애들이 있으면 걔들 내 조교입니다. 문제 복귀하러 간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감독관한테 제발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쫓겨난 애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쟤 이상하다, 수상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감독관한테 얘기해가지고 걔 이제 중간에 퇴실당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절대 여러분들의 경쟁자가 아닙니다. 융이세가 보낸 이제 문제 복귀하려고 보낸 조교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그냥 아무 위에도 안 가는 애니까 그냥 가만히 냅두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학원하고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제 조교들을 싹 다 세팅해가지고 그래서 이 문제들을 싹 다 복귀하러 이제 보냅니다. 문제 하나하나, 숫자 하나하나, 보기 하나하나,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베껴와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싹 다 풀려드리는 겁니다. 작년에도 그 작업을 했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었지만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올해 또 오셔가지고 기출문제를 또 편안하게 보실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이미 다 준비를 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문제를 다 복기를 해서 조교들 보고 타이핑을 다 시켜놨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9월달 기출문제 풀 때 여러분들한테 한 문제도 빠짐없이 다 풀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짓을 하기 때문에 몇 문제 나오고 범위는 어디까지고 난이도는 어떻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요 기출문제들은 9월 달에 풀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기출문제를 구하려고 하는 쓸데없는 노력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네이버 카페나, 안 그러면 이제 저기 단톡방이나 이런 데 이제 가서 보면 기출문제 팝니다. 이런 것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거 다 학원에서 나가는 제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제 책에 있는 자료들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밑에 제가 수업 시간에 풀어줬던 답 따라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판매하는 건데, 그래서 그거 사지 마세요. 돈 아깝습니다. 학원 다니면 다 해결될 거, 굳이 이중돈을 들여가면서 그렇게 해서 굳이 사서 보실 필요는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올해도 굉장히 많은 학교들을 좀 복귀를 했는데, 이제 여기 있는 학교들 중에서 몇몇 쫓겨난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제가 가장 많은 기출문제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안심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기출문제도 하나도 빠짐없이 다 풀어드릴 겁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일반화학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러 학교들의 시험을 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들마다 이제 내는 이제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제각각이고요. 똑같은 학교라도 항상 고정된 범위만 출제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화학의 기초, 영단원, 이런 것들 안 나올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거까지도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화학의 기초, 영단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 원래 단기 완성해서 수업을 안 해요. 원래 단기 완성에서 화학의 기초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빼고, 그렇게 해서 단기 완성은 말 그대로 단기 완성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원래 풀 내용을 다 설명하지도 않고, 그리고 교재 자체도 이거보다 훨씬 더 얇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완성은요, 그래서 우리가 3월달부터 6월달까지 했었던 강의에 한 80% 정도의 핵심 내용만 추려가지고 빠르게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 신규생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렇게 강의했다가 나중에 이 단기 완성 들은 학생들한테 내가 욕을 들어먹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올해 3월달부터 6월달까지 이제 정규 수업에서 사용했던 교재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내용을 조금 더 보충 좀 더 했어요. 오히려 좀 더 보충을 좀 더 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또 화학도 잘 모르고 처음 배우는 학생들, 학교에서 배웠다고 해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게 심지어 연고대라고 해도 부족해요. 시험 대비용으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새로 배우는 학생들이 많을 건데, 그렇게 해서 한 단원도 빼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보충했으면 보충했지. 그래서 3월달부터 6월달까지 배운 이론만큼은 하나도 빠짐없이 그것보다 더 많이 해가지고 가르쳐 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화학의 기초 같은 경우는 이 짧은 시간에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원래 정규 과정에서는 문제풀이까지 같이 해서 이거 넉 달간 사용해요. 그래서 넉 달간 이제 진도를 나가는 건데, 그리고 넉 달간 진도 나갈 때 뭐 문제풀이도 당연히 같이 하는 거겠지만, 근데 이제 넉 달간 우리가 할 때 막 중간에 휴강하고 그런 거 없었습니다. 매주 수업이었었고요. 오히려 보강까지 2번 더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빠지는 요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우리가 거의 2달이면 9주잖아요. 9주, 10주 이렇게 수업해가지고 겨우겨우 다 끝냈던 건데, 그래서 이거를 내가 여러분들이 이번에 다 합해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총 10주 수업입니다. 수업 기간으로 따지면. 그래서 이거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해드리겠다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어떻게든 열심히 해서 합격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원래 단기 완성은 이렇게 진행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8주나 9주 정도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3월달부터 6월달까지 배운 내용의 핵심 내용만 한 80% 정도만 진행을 하는 게 그게 단기 완성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급하게 틀었어요. 올해 신규생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신규생들 열심히 공부해서 기존 학생들하고 어깨 나란히 해서 가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모든 이론 꼼꼼하게 다 볼 겁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화학을 외우는 과목이라고 알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고등학교 화학원은 괜찮아요. 외워도 괜찮아요. 범위가 작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반화학하고 전공화학 같은 경우는 범위도 넓고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이해 기반 수업을 이해 기반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일단은 수업할 때 여러분들한테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다라고 해서 쉽게 풀어서 생활 속에 예시 같은 것도 들어가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 이해 완벽하게 하시면 되고, 그거 기반으로 이제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이제 목매지 말고, 어차피 기출문제는 다 있으니까 다 풀어드릴 거고, 그리고 단원별 주제별 문제풀이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3월달부터 6월달까지 공부한 학생들, 기존 학생들하고 지금 차별점은
어차피 이론은 똑같이 나갈 건데 문제풀이가 부족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제가 어떻게든 스터디 자료를 통해 가지고 이제 보충을 해드릴 거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이제 여러분들 스터디 자료로도 풀시면서 이렇게 쫓아오시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9월 달에 본격적으로 단원별 학교별 문제풀이 할 때 그때 집중적으로 문제풀이를 많이 하셔가지고 기존 학생들을 따라잡고 나중에 파이널을 끝났을 때는 기존 학생들을 뛰어넘는 그 정도 실력을 갖추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유기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슷한 이제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서요. 그렇게 해서 절대 이제 그냥 이제 단순함기는 안 됩니다. 단순함기 하면 100% 헷갈려요. 아무리 천재라도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슷한 뭐 이제 형태들이 너무 이제 난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않으면 바로바로 까먹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수업할 때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메커니즘을 하나하나 다 그려드리는데, 근데 메커니즘을 그릴 때 여러분들을 이해를 시키면서 제가 그려요. 그래서 이 전자가 왜 여기로 가야 되는 건지 이걸 다 설명을 해드립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메커니즘 그리면서 아, 윤기세가 얘가 이것 때문에 여기로 간다고 했어 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잘 안 까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학교에서 유기를 배운 학생들이 있을 건데 유기 배웠을 때 어때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교수님 막 이렇게 해서 여기서 막 이제 되게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데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대부분 학생들이 다 그래요. 나도 대학 다닐 때 유기 들을 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하냐? 시험 기간 되면 그래도 시험을 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밤새도록 그걸 외우는 거예요. 그냥 통으로. 통으로 다 외워가지고 시험 치고 나서 그 다음에 한 며칠 지나면 아예 까먹어요. 머릿속에서 다 사라지지. 근데 이제 우리는 시험, 이제 입시용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를 하면 100% 망해버립니다. 맞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전날까지 계속 이제 시험 전날까지 매번 이제 유기 풀 범위를 계속 공부를 할 수는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해 기반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완벽하게 얘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게 머리에 딱 박혀 있으면 구조가 조금 달라지더라도 안 그러면 시약이 좀 바뀌더라도 이게 이렇게 돼서 아 요거 때문에 바뀌어서 이게 나오겠네. 그게 자동적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그 기출문제를 풀거나 안 그러면 이제 시험장 갔을 때 어떻게 여러분들이 행동하냐면 유기 문제가 나와요. 이거 맞네. 이거 틀렸네. 이거 맞네. 이거 맞네. 딱 그렇게 해서 10초 만에 끝나요. 거의 대부분 문제가 그렇게 됩니다. 그 제가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 거짓말인 것처럼 느껴질 거지만 진짜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조교들도 다 합격생들이고 할 때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조교들 왔을 때 그런 것들 물어보셔도 알겠지만 유기를 단 한 문제도 틀린 학생이 없어요. 유기 때문에 그래서 불합격했다 이런 소리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배우는 기간이 짧지만 그 편입 유기가 되게 쉽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배우는 것만 해도 충분히 100점 맞으실 수 있어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자, 어쨌든 범위는 넓기 때문에 이해 기반의 그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유기는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기는 노가다거든요. 계속 손으로 써야 돼요. 그래서 필기노트, 개인 필기노트가 필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뭐 항상 이제 이론 파트는 항상 이제 합격자들 필기노트를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필기노트 보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내가 여기다가 좀 덧대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만의 필기노트를 만들겠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수업 내용들 이렇게 쭉 필기하면서 이렇게 이제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여기 있는 일반 학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내가 필기노트를 따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을 이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필기노트는. 그래서 내가 판서를 하면서 수업을 듣는 게 너무 힘들다. 맞죠? 솔직히 저는 판서 양이 많습니다. 여러분들한테 PPT 띄워놓고 그래서 학교 교수님들처럼 레이저 포인트로 이렇게 하면서 이거죠 이렇게 하면서 수업 못해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도 못할 뿐더러 그 다음에 문제 푸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런 적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손으로 문제를 하나 풀더라도 예제를 풀더라도 직접적으로 판서를 하면서 이렇게 해서 푸는 거다 라고 해서 제가 직접 푸는 방법을 하나하나 다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한 방에 쫙 정리해가지고 보여드리고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제가 판서 양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그 필기노트 보시면 되게 두껍다 그죠? 그게 제가 실질적으로 그 수업 시간에 판서한 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걸 싹 다 이제 그 학교생이 다 적어 놓진 못했지만 굵직굵직한 것들은 그렇게 이제 다 이제 필기노트에 이제 넣어놨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중에서 그래서 내가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저기
판서를 다 하면서, 그러니까 판서하는 부분들을 다 필기하면서 수업을 못 듣는다라고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필기노트 구매하셔가지고 이용하시면 되고, 나는 그냥 처음부터 나만의 필기노트를 만들 수 있다, 그렇게 공부하는 거나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자기만의 필기노트를 만드는 게 가장 베스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그 이론 딱 필요한 부분들만 할 거예요. 제가 편입 화학 선생 중에서는 가장 오랫동안 강의를 한 선생입니다. 가장 오랫동안 일탈을 했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딱 필요한 맞춤 강의만 딱 해드릴 겁니다. 기출문제는 가장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가장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딱 이제 좋은 문제들은 이제 관연도 문제라도 한 문제도 빠짐없이 다 풀어드릴 거고요. 자,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시험 문제를 어떻게 내냐면, 그 학교마다 이제 개별적인 시험이기 때문에 편입 시험은. 그래서 이제 보통 교수님들 출제 안 합니다. 교수님들 바빠가지고 그런 거 출제하는 것도 그 당연히 이제 시간적으로 여유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교수님들이 이런 거 출제하라고 하면 되게 신경질 내요. 싫어합니다. 좀 귀찮다 이거지. 그래서 내가 이런 것까지 왜 출제해야 되냐. 그래서 교수님들이 절대 출제 안 해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 대학에 있는 시간 강사들이 출제를 합니다. 그러면 시간 강사들이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자체적으로 문제를 만들면 되겠지만, 시간 강사들도 솔직히 문제 출제하는데 돈 별로 안 주는데 그렇게 막 이제 밤새도록 끙끙 앓으면서 그렇게 문제를 만들겠어요? 거의 대부분 이제 뺏겨오는데, 근데 완벽하게 똑같이 뺏기면 저작권법 위반이니까 조금씩 변형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많이 참고하는 게 유명한 전공 서적이죠. 그래서 일반학에서 가장 이제 유명한 서적이라고 하는 줌달이라든지 레이먼드, 그 다음에 옥스토비 브라운,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 대학에서 제대로 된 이제 일반학을 들으셨다면 이런 전공 서적들을 이용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 뒤에 있는 연습 문제 중에서 굉장히 좋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거 싸그리 다 풀어가지고 뽑아가지고 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교수용 테스트 뱅크라고 있는데, 이거 뭐냐면 이 출판사에서 제공을 해주는 문제은행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 출판사들, 네가 이걸 어떻게 가지고 있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런 이제 교재들이 나오는 굉장히 큰 이제 화학 전문 출판 회사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 번씩 보셨을 수도 있는데, 사이플러스라고. 그래서 원래 이제 본교재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 서적인데, 그런데 이제 우리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이제 화학 교재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플러스가 이제 전적으로 그래서 판권을 받아가지고 그걸 번역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번역본을 파는 그런 이제 형태인데요. 사이플러스하고 저하고 이제 정식으로 계약을 맺어가지고 저는 거기서 나오는 화학 교재를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출판사에서 제공되는 문제은행을 저는 가지고 있겠죠. 그 중에서 좋은 문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풀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 중에서 실제로 여러분들 편입 문제 중에서 그 테스트 뱅크에서 그대로 뺏겨낸 문제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 교수님들한테 제공이 되거든요. 강의를 하는 사람들한테 제공이 되고, 저도 이제 정식으로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공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좋은 문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풀 거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경쟁자가 있어요. 지금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도 여러분들의 경쟁자가 될 수 있겠지만, 기존 학생들 3월달부터 시작하고 1월달부터 시작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도 여러분들의 경쟁자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당연히 재수생들 여러분들의 경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에 재수생들도 당연히 앉아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트를 치고 들어오는 애들이 있어요. 9월달에 미트를 쳤는데 성적이 좀 약간 별로야. 그런데 공부한 게 아까워. 그래서 편입이라도 공부해볼까? 라고 해가지고 걔들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미트를 치고 8월 중순에 치고 그 다음에 이제 9월 달에 나 편입도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와가지고 이제 편입 스타일의 문제를 싹 한번 훑고 그렇게 해서 시험을 치러 간단 말이지. 근데 중요한 거는 걔들은 MDP 기출 문제를 다 풀었어요. 근데 우리라고 해서 못 풀어보면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3월 달부터 6월 달 과정에서 어느 정도 적당히 쉬운 부분에 MDP 문제를 어느 정도 풀었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 마지막에 더 남아있는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 그래서 그걸 9월 달에 싸그리 다 해결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MDP 기출 문제를 풀어본 학생들과,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을 많이 풀어볼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걔들보다 더 다양한 문제를 많이 섭렵하고, 걔들이 배운 것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를 공부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일부러 틀리려고만 하지 않으면,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가 있다는 거지. 맞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제 다른 이제 여타 시험을 공부한 학생들보다 훨씬 더 넓은 문제, 넓은 범위, 그렇게 하고 훨씬 더 다양한 문제, 이런 것들을 풀어볼 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치러 갔을 때
되게 똑같은 문제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화학 문제 같은 경우는 솔직히 좀 약간 중요하다 싶은 문제들은 돌고 돌아요. 유형이 비슷비슷해요. 숫자만 살짝 바뀌어 있고 얘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이거 수업 시간에 풀어봤던 건데 숫자만 다르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대부분이야. 그죠? 그래서 아주 특이한 문제, 그런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화학시험을 되게 잘 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많이 풀어봤던 그런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연습해봤고, 아, 나 이거 풀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자신감 가지고 푼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화학 점수가 좋은 거다. 제가 아까 연고대 학생들은 화학 점수 좋다고 했죠. 의학대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물보다 화학 점수가 훨씬 더 좋아요. 전체적인 합격생들이 싹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화학 점수가 좋은 이유는 생물은 제가 금방도 얘기했지만 정말 어떻게든 틀리게 만들려고 저기 전공 심화적인 부분. 생물 여러분들 알다시피 범위가 진짜 넓습니다. 내가 화학에서 범위 넓다고 얘기하는데 생물에 갖다 대면 솔직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세 발의 피야. 그래서 이제 생물이 훨씬 더 범위가 넓은데 그래서 그걸 뛰어넘어 가지고 전공에서 그냥 내버리겠다. 심지어 대구 카톨릭 의대 같은 경우에는 생물 어디더라? 무슨 논문이더라? 그 논문에서 문제 따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집어넣었어요. 어떻게든 만점을 안 만들기 위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출제자가 그 출제자의 굳은 의지지. 어쨌든 이제 내가 금방 이제 그 단어가 생각났는데 그 단어는 좀 약간 위험한 단어라서 쓰면 안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어쨌든 내가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든 캠벨 저기 구석탱이에 있는 거, 사람들 보지도 않는 거, 그런 것들 내거나 용어 이상하게 내거나 심지어 논문 찾아보고 내거나 어떻게든 틀리게 만들려고 한다. 근데 화학은 그렇지 않아요. 전부 다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이 다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작년에 내가 고급 화학하고 이렇게 다 수업했는데 작년에 내가 가르친 범위를 뛰어넘는 범위에 문제들이 나온 적이 한 문제도 없어요. 의학대 몽땅 모든 학교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학생들이 그냥 다 무난하게 잘 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의학대도 화학 점수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화학을 잘 쳐놓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생물 점수를 최대한 더 얹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영어 커리큘럼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1, 2월 달에 화학 잘 모르는 학생들 그렇게 해서 5주간 해가지고 간단하게 수업을 합니다. 일반학 기초. 그리고 원래 여러분들은 3, 4, 5, 6의 강의를 들었어야 돼요. 신규생들은 무조건 3, 4, 5, 6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3, 4, 5, 6을 들을 수가 없어요. 너무 양이 많아요. 만약에 내가 그냥 인강으로 해서 어떻게든 듣겠다 하실 수 있죠. 밤에 잠을 안 자면 돼요. 하루에 2시간, 3시간 자고 계속 7, 8월 달 동안 화학 강의를 돌린다라고 한다면 가능할 수 있는데 그게 사람으로서 할 짓이에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원래 3, 4, 5, 6을 들었어야 되는 건데 그걸 지금 이제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단기 완성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 단기 완성은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수생들이 들어요. 이 재수생들이 어떻게 듣냐면 작년에 내가 3, 4, 5, 6을 들었어. 그렇게 하고 나서 풀 커리큘럼으로 진행을 했는데 근데 아쉽게 불합격했단 말이야. 근데 올해 내가 그 미련을 못 버리고 다시 하겠다. 7월 달에 들어와가지고 그러면 내가 지난번에 3, 4, 5, 6 들었으니까 일단은 이론만 핵심만 쫙 뽑아가지고 빠르게 한번 돌리자. 내가 혼자 복습하기 좀 약간 귀찮다. 그렇게 해서 단기 완성에 들어와서 요거 싹 이제 우리 배운 것들 작년에 배운 것들 복습 딱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기출문제 넘어가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라고 제가 이걸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아니야 다를까 올해는요 신규생들이 엄청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신규생들이 지금 이제 3, 4, 5, 6에 붕 띄워놓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으니 나로서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그냥 재수생들이 듣는 것처럼 그냥 80%만 뽑아가지고 간단하게 수업을 하고 말까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욕을 들어먹고 말까 안 그러면 그냥 3, 4, 5, 6에 했던 거 하나도 빠짐없이 이론이라도 완벽하게 해줄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서 올해는 진짜 3, 4, 5, 6에서 했던 거 하나도 빠짐없이 이론만큼은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해드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나눠줄 스터디 자료도 3, 4, 5, 6에 나갔던 스터디 자료랑 똑같은 걸로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든 열심히 해서 쫓아오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7월 달이요. 마지노선입니다. 여러분들 9월 달에 들어온 학생은요. 저는 9월 달에 들어온 학생이 만약에 신규생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냥 내년에 보자고 해요. 집에 가라고 해요. 왜냐하면 9월 달에 신규생이 넉 달 만에 공부해가지고 편입에 합격하겠다? 아예 불가능이에요. 노베이스가 와가지고 9월 달에 쌤 이제 어떻게든 이제 해보면 안 될까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 많은 공부를 어떻게 하려고. 7, 8월 달이 마지노선이야. 그리고 7월 달에 들어온 학생들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이 7월 달에 이제 온 학생들 진짜 피나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이 악물고 정말 미친 듯이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고3이 다시 재현됐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기존 학생들 따라잡아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단기완성 고급화학 다 끝내야 돼. 8월 달에. 8월 달까지 해가지고 기존 학생들 듣는 고급화학이랑 단기완성이랑 같이 병행해가지고 이거 끝내야 9월 달에 기출문제를 풀 거 아니에요. 9월 달에 기출문제를 풀 때 고급화학 내용도 다 들어가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기출문제 풀인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론이라도 알고 있어야 아 이게 이렇게 해서 이거구나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지.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기출문제 푼다?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여러분들은 무조건 7, 8월 달에 고급화학까지 해가지고 다 끝내야 됩니다. 이거 두 개 같이 들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 몇몇 학생들이 있어요. 아, 나 지금 뭐 할 게 많아서 버거운데. 나 그냥 고급화학 나중에 들어야지. 나중에 들어야지 해가지고 나중에 인강으로 들을게요. 라고 하는 학생들. 그래, 나중에 인강으로 듣긴 해. 근데 중요한 건 완강을 못해. 끝까지 해서 완강 못해요. 그냥 듣다가 쌤 이거는 빼면 안 될까요? 나중에 가서 이렇게 얘기해. 쌤 꼭 들어야 되는 것만 좀 찝어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내가 중요하다고 하는 파트는 얘기를 해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몇몇 파트를 빼먹었는데 그 몇몇 파트가 시험장 가서 나왔어. 그건 당연히 나옵니다. 자주자주 나오는 것들만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거 몇 개 틀렸어. 다른 애들보다 점수가 나죠. 과연 합격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를 악물고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이거예요. 다른 학생들, 기존 학생들보다 늦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3, 4, 5, 6에 지금 공부하는 학생들이 몇 명이지 않습니까? 현강생들 지금 300명이 넘어요. 그리고 지금 고급화학 들어온 학생들이 거의 400명 가까이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300명이라는 학생들은 이미 일반화학을 문제풀이까지 해서 완벽하게 다 끝냈어.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작하는데, 그런데 이제 뭐 그냥 늦게 시작해도 어떻게든 되겠지. 다른 애들은 이미 앞서 나가고 있는데, 나보다 잘하고 있는 애들이 앞서 나가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든 이 악물고 쫓아가야 되는데, 느긋하게 걔들처럼 편안하게 공부하겠다? 절대 안 됩니다. 걔도 고급화학 다 끝냈을 때 나 고급화학 하나도 몰라. 그렇게 하고 나서 기출문제 풀러 들어갔는데 고급화학 내용 나오면 멍하니 쳐다보고 있어요. 그 빨리 들어야지 하라고 하는데 다른 애들 아무도 안 듣고 혼자만 들으려고 하면 그게 잘 들을 수 있냐? 안 되죠. 그리고 이것도 양이 엄청나게 많은데. 맞죠? 그렇게 해서 그냥 대충대충 듣다가 그냥 말아버리고 그렇게 해서 제발 안 나오길 나중에 가서 이제 물 떠놓고 빈단 말이야. 자,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솔직히 얘기할게요. 자, 우리가 3월 달부터 시작한 이제 또는 1월 달부터 시작한 학교생의 비율과 7월 달부터 시작한 학교생의 비율은 대략적으로 7월 달부터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이제 학교생들 조사 다 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걔들이 원래 어떤 전공이고 그다음에 학생들 스펙 당연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다음에 몇 월 달부터 공부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다 나오는데 7월 달부터 시작한 합격생들의 비율이 25%에서 30% 정도 돼요. 합격생들 비율이 그 정도 돼요. 그래서 그 25%에서 30% 정도 되는 그 비율 자체가 말 그대로 뭐냐면 진짜 정말 그 애들은 그 합격한 애들은 6개월 만에 합격한 애들은 정말 진짜 이 악물고 열심히 하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학생들 이름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몇몇 학생들은 내가 알잖아요. 그렇게 해서 얘가 합격했네? 얘 7월 달부터 들어왔는데 그 수강 이력 보면 나오잖아. 근데 이제 얘 진짜 열심히 한 애거든. 정말 진짜. 그래서 그만큼 여러분들이 피나는 노력을 해서 단기 완성으로 어떻게든 3, 4, 5, 6에 이미 한 애들의 이론만큼이라도 어떻게든 쫓아오고 문제풀이는 뒤에 가서 한다고 해도 어떻게든 이론은 다 쫓아와야 되고 지금 하고 있는 고급화학까지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급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이제 전공 내용이라서 나 잘 모르는데 잘 모르더라도 어떻게든 같이 병행해서 따라 붙어가지고 나중에 복습할 때 이해를 하더라도 이것도 같이 들으면서 오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중에 뒤에 하려고 하면 뭐 전혀 불가능이고 특히나 여러분들 의학대 학생들 같은 경우는 뒤에 가면 우리가 기출이 두 가지 파트가 있어요. 단원별 기출이 있고 학교별 기출이 있어. 학교별 기출이 여러분들한테 아까 보여드렸던 그 학교별 기출에 대한 문제풀이를 하는 건데 근데 이제 학교별 기출은 전부 다 범위가 풀 범위로 제각각이죠. 내가 학교별로 풀어줄 거니까. 그걸 단원별로 만들진 않았으니까. 근데 단원별에서 푸는 문제하고 학교별에서 푸는 문제는 아예 다릅니다. 그래서 완전 다른 문제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이제 형태의 문제들을 풀 건데, 근데 이제 고급화학 내용 하나도 모르고, 그 다음에 일반화학도 겨우 알고 있는 그런 상태라면 문제풀이 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지. 어떻게든 열심히 하셔가지고 기존 학생들 따라잡으세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까지 다 끝났을 때 그때 기존 학생들보다 더 잘해야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기존 학생들한테 지는 것밖에 못해요. 알겠습니까? 기존 학생들하고 똑같이 가려고 하지 마세요. 기존 학생들은 이미 넉 달 또는 이제 6달 동안 여러분들보다 먼저 시작했고 여러분들보다 더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걔들이 고생한 시간을 여러분들은 7월 달부터 그대로 다시 떠안아가지고 그만큼의 고생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걔들을 쫓아올 수 있는 거지. 여러분들 늦게 들어와서 고생하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대신 이제 여러분들이 7월 달부터 정신없이 미친 듯이 공부를 했을 때, 그걸 다 해냈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 훨씬 더 이제 그 기존 학생들보다 이제 똑같거나 더 잘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격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이 악물고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기합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원래 9월 달부터 시작을 했어요. 작년도 9월 달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9월 달부터 시작하니까 애들이 불만이 좀 많아요. 뭐냐 하면, 유기를 처음으로 배우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학교에서도 화학과, 화공과, 생명계열, 여기 아니면 유기를 안 배워요. 생명계열 중에서도 유기 안 배우는 학과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유기가 처음인 학생들이 많은데, 처음부터 자, 합성 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부터 막 메커니즘 그리면서 시작해. 그러면 이제 애들이 계속 멍 때리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계속 헤매요. 그렇게 하다가 한 달 조금 지나면 알겠어.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11월 달 들어가가지고 하니까 이제 좀 알겠네? 종강할 때는 이제 다 알겠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내가 그걸 좀 약간 감을 잡을 수 있는 시간을 내가 조금이라도 마련하기 위해서 그래서 8월 달에 그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해가지고 그래서 유기합성에 대한 기초 부분을 한번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론하고 문제풀이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유기합성 1, 2 해가지고 여기서 이론하고 문제풀이하고 같이 병행을 할 거예요. 여기까지 종강하면 여러분들 MD 문제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피트 유기가 있고 그 다음에 MD 유기가 있고 편입 유기가 있는데 피트 유기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어려운 유기화학 시험이에요. 그 진짜 어렵습니다. 어떻게든 교수님들이 밤을 새워가지고 전공 교수님들 40명이 모여가지고 논문 보고 문제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틀리게 만들려고 진짜 갖은 온갖 수를 다 쓰는 그래서 피트 유기는 가장 어려운 유기화학 시험이다. 근데 우리 편입 유기는요. 그러니까 일단은 피트 유기 했고 그 다음에 이제 MD 유기는 그거보다 훨씬 쉬워요. 그거보다 훨씬 쉽고 그 다음에 편입 유기는 MD 유기보다도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MD 유기를 다 풀 수 있으면 그러면 편입 유기는 만점인 거거든요. 내가 맨 마지막에 학생들 MD 이제 그 유기화학을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엮어가지고 한 3개년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한 30문제 시험을 쳐요. 그렇게 해서 그것도 1차, 2차, 3차 막 이런 식으로 시험을 치는데 애들 시험 쳐가지고 결과를 내가 보니까 다 맞은 애들도 있고 한두 개 틀린 애들이 있고 뭐 그거보다 더 많이 틀린 애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MD 유기가 다 맞고 그 다음에 한두 개 틀릴 정도면 편입 유기는 그냥 퍼펙트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만큼 여러분들이 요거 딱 종강했을 때는 MD 유기를 퍼펙트하게 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 경지에 오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그 정도 실력 가지고 갔을 때 편입 유기는 전혀 문제될 거 없습니다. 자, 일단은 하반기 커리큘럼, 자, 기존 수강생, 자, 여기에 이제 재수생들이 포함이 돼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 1, 2를 꼼꼼하게 공부했다는 전제하에. 그래서 의치한수약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뭡니까, 그 고급화학.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기본 다 이제 1, 2 다 공부했으면 고급화학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예상 들어갔는데 이제 우리가 기출예상에 학교별하고 그 다음에 단원별 둘 다 있습니다. 당연히 둘 다 들어야 돼요. 학교별 기출문제 안 풀 거야? 단원별 기출문제에서 MDP 문제 안 풀 거예요? 다 풀어야지. 그래서 요거 전부 다 풀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이널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유기합성 같은 경우는 내가 8월 달에 기초하는 거 간단하게 일주일에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유기합성 1, 2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고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고급화학하고 유기합성 기초까지만 듣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연고대 같은 경우에는 유기합성을 내가 고급화학에 포함시켜서 그냥 간단하게 이론만 요런 거 중요하니까 좀 봐주세요 하고 나서 그렇게 끝냈는데 근데 이제 작년에 연고대가 둘 다 유기합성을 그냥 대놓고 출제를 해버렸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이전에도 유기합성이 몇 번 나온 적은 있었는데 근데 항상 그게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럼 이제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맨날 가르치자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이번에 이슈가 있잖아요. 연대가 약대 편입 인원을 선발합니다. 그 시험을 가지고. 그래서 연대 약대에서 유기도 몇 문제 좀 내줘 라고 해버리면 그러면 유기합성이 출제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대비는 해야 되거든. 그래서 연고대는 뭐 솔직히 뭐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내가 대충 압니다. 맞죠? 그렇게 해서 뭐 낼지 맞죠? 어떤 파트에서 낼지 솔직히 눈에 보여요. 연대 같은 경우에는. 근데 고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요 기초 파트에서 나올 만한 거는 싸그리 다 뽑아가지고 관련된 문제까지 풀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고대 지원하는 학생들은 이제 고급화학 들으시면서 8월 달에 하는 유기합성 기초 요거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 그것만 듣고 그냥 빠지면 돼요.
그리고 연달아서 이어지는 유기합성 1, 2는 의학대 학생들은 들어야 됩니다. 근데 유기합성 1, 2 9월 달에부터 12월 달까지 하는 이 유기합성 1, 2 의학대 학생들은 들어야 되지만 연고대 학생들은 들을 필요가 없어요. 제가 유기합성 기초에서 다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예상. 기출예상에 우리가 단원별 학교별이 있다고 했죠. 그런데 화학과 지원하는 학생, 화공과 지원하는 학생, 생명계열 학생은 학교별 기출도 들어야 됩니다. 일단은 화학과, 화공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화학 점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학 시험 못 치면 아예 안 뽑아요. 교수가 내가 화학 전공자인데 얘가 화학 점수를 개판 5분 전 받았어. 수학하고 물리만 잘해요. 과연 뽑을까요? 당연히 화학 잘하는 애를 뽑지 수학 물리 잘하는 애를 뽑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화공과 화학과는 화학 시험 점수가 매우 높아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를 더 많이 풀어봐야 돼. 학교별 기출 풀어야 되고 특히나 생명계열. 자, 이거 내가 여러분들한테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지금 의학대를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 원래 전적대가 연고대가 아닌 이상 연고대 생명계열을 모조리 닫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연고대 생명은 솔직히 얘기하면 헬이에요. 정말 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경쟁률을 보면 정말 진짜 아찔하다는 거지. 어마어마합니다. 자, 뭐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가 일단은 의학대 가려고 공부를 해. 근데 보험을 들어놔야 될 것 같아. 내가 의학대 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럼 내가 연고대라도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연고대 시험을 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연고대 시험이 12월 중순으로 메인 처음부터 편입 시험에 이제 스타트를 딱 끊어요. 12월 중순에 연고대 시험을 치고 그 이후로 12월 말부터 1월 말까지 해가지고 나머지 의학대들 시험을 모조리 다 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내가 이제 테스트 해봐야 되겠지. 예행연습 그리고 보험. 그렇게 해가지고 연고대 생명을 몽땅 다 지원합니다. 원래 연고대가 학교가 아닌 애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원래 연고대를 다니고 있다. 연고대 편입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래서 그런 애들은 당연히 연고대 편입 안 하는 거고, 근데 연고대가 원래 전접대가 연고대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연고대 몽땅 다 지원합니다. 그래서 의학대 애들이 생명계열을 몽땅 다 쓰기 때문에 여기 경쟁률 정말 진짜 대박이에요.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교수들도 콧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이렇게 성적 좋은 애가, 이렇게 토익 점수 좋은 애가, 이렇게 공부 잘하는 애가, 전적대도 좋네? 이런 애가 우리 학교 쓰네? 그래서 우리 학과를 너무 오고 싶어 하는 애들이 많겠다. 걔들은 이제 일종의 보험인데, 근데 이제 교수들이 그런 걸 보면 이제 자신감 뿜뿜하고 그 다음에 콧대가 엄청나게 높아지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교수들도 이제 알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의학대 편입 이제 하면서 그래서 연고대 편입도 이렇게 하려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보험 들여놓으려고 쓰려는 거 교수들도 뻔히 알 텐데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하든 안 하든 일단 제가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생명은 진짜 경쟁률이 장난이 아니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 내가 연고대 생명만 지원할 거다. 의학대 애들하고 공부 그냥 똑같이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유기합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유기합성 1, 2까지는 아니더라도 학교별 기출까지는 문제풀이 다 해서 그렇게 해서 꼼꼼하게 보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연고대 시험을 치러 갔는데 학교별 기출에서 푼 내용이 나왔어. 그 문제가 똑같이 나왔어. 그렇게 해서 의학대 이제 커리를 들은 애들 같은 경우는 딱 맞췄는데 근데 연고대 커리만 들었어.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단원별 기출만 들었다. 근데 이제 이 문제 안 풀었다. 그러면 이제 그거 틀리는 거지. 그래서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에 하나 생길 수 있는 그런 이제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하는 9월달부터 12월달까지 하는 이 학교별 기출, 화공, 화학, 생명 계열은 반드시 들어야 된다. 나머지 공대들은 내가 들으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신규 수강생은 딴 거 없어요. 똑같은 건데 단기랑 고급이랑 병행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 8월달 안에 무조건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번 여름은 그러니까 반지옥이나 마찬가지예요. 진짜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7, 8월달 안에 기존 학생들을 따라잡아야 9월달 넘어갔을 때 유기화학도 공부하고 기출문제도 원활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7, 8월 안에 이게 다 해결이 안 되면 정말 진짜 편입 합격하는 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편입 시험을 치러 온 게 아니잖아요. 편입에 합격하려고 온 거잖아. 시험만 칠 것 같으면 편안하게 해도 돼요. 그냥 시험만 볼 것 같으면. 근데 합격하려고 이 자리에 온 거잖아요. 합격을 하려고 하면 기존 경쟁자들보다 잘해야 되잖아. 그래서 걔들이 공부한 시간만큼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7, 8월 달 안에 이거 해서 따라잡아야 돼요. 이거 안 하면 답이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얘기를 해드려요. 만약에 혹시라도 이걸 다 할 자신이 없는 학생들은 내년에 도전하는 게 맞습니다. 정말입니다, 이거는.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해가지고 끌고 나가지고 완벽하게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이제 기존 학생들하고, 단기랑 고급이랑 해서 끝내면, 그러면 이제 나머지 기존 학생들하고 똑같이 가시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인강을 지금 듣다가 이제, 뭐, 이제 뭔가 이제 기본 이론 1, 2 이렇게 이제 듣다가, 뭐 좀 약간 이제 듣는 게 좀 약간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뭐 단기 완성이라도 들을까, 이렇게 해서 왔다라고 하는 학생들. 그래서 그런 학생들도 어쨌든 뭐 범위가 뭐 진도가 지금 많이 안 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기 완성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도 일단은 단기라도 하셔가지고 어떻게든 이론이라도 빠듯하게 공부를 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고급화학 가셔야 되고 뭐 신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더욱더 내가 넣어주는 강의 보충용 강의라고 하시면 그거 3, 4월 달에 시작한 학생들 이미 다 들은 범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번에 화학의 기초도 넣어줬잖아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에도 3, 4, 5, 6에 했었던 올해 강의를 내가 넣은 거예요. 올해 기존 학생들이 들었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부족한 부분 학습하시고 그렇게 하고 내가 추가적으로 이런 심한 내용들 그렇게 해서 이것도 들어야 된다. 이것도 3, 4, 5, 6에서 했다. 넣으면 넣는 대로 그거는 무조건 다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지. 그렇게 해야 기존 학생들하고 똑같은 지식을 가지고 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단기랑 고급이랑 같이 병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인강으로 듣든 현강으로 듣든 무조건 8월달 안에 다 끝내야 여러분들이 9월달 가셔가지고 문제 제대로 푸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늦어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고급화학은 뭐냐? 여러분들 중에서 고급화학 뭐 해봤자 뭐 일반화학에 대한 이제 좀 약간 심화적인 부분이겠지. 전혀 아닙니다. 이거 그냥 전공이에요. 여러분들이 배워보시면 단기 완성에서 배우는 거랑 고급화학에서 배우는 거는 완전 180도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요거는 완전 다른 내용이에요. 전공의 유기화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분광학이라든지 무기화학이라든지 물리화학, 분석화학 같은 거.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여러분들 이거 하고 싶어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전부 다 여러분들 보시면 기출문제 다 나온 애들이야. 그래서 기출문제 나온 범위들만 모조리 모아가지고 수업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 제가 편입선생 중에서 가장 넓은 범위에 전공화학을 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거 하는 거, 나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거 귀찮아요. 나는 문제 푸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문제 요거 해서, 이거 답 이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가는 게 훨씬 더 편해.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어려운 내용들을 수업하는 거를 꺼려 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든 이걸 수업을 하게 되면 학생들을 이해를 시켜야 되거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도 풀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학생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걸 끌고 나가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일반학 문제 푸는 게 훨씬 더 쉽지 이렇게 전공 내용 수업하는 거 어려워해요. 그런데 내가 이걸 왜 하냐? 학생들이 필요하니까. 이게 시험 문제 나오니까. 그래서 뭐 항상 나오던 기출문제만 해가지고 그냥 살짝 풀어주고 나서 이거 뭐 예전에 한번 나왔는데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하고 나서 그냥 넘어가는 거랑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기출문제를 풀고 그리고 이런 이제 요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들 그리고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 해가지고 이제 완벽하게 풀어보고 갔을 때 시험장 갔을 때 나왔어. 그러면 이제 요거 딱 찍고 그냥 바로 넘어가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훨씬 더 편안해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 귀찮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비중 자체가 요즘 들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학교 시험에 대한 비중으로 따지면 고급화학이 대략적으로 이제 적게 나오는 데는 한 20%에서 많이 나오면 얘 같은 경우는 50% 넘게 나오는 학교들도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필수다. 알겠습니까? 모든 학교 고급화학이 안 나오는 학교가 없습니다. 무조건 100% 무조건 다 출제한다는 거지. 못해도 20% 이상은 출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론 단기 완성. 자, 뭐, 여러분들한테도 얘기했지만, 3월달부터 6월달까지 교재와 똑같습니다. 내가 더 넣었으면 더 넣었지. 뺀 건 아무것도 없어요. 3월달부터 6월달까지 배운 내용, 고스란히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설명해 줄게요. 열심히 따라오세요. 아시겠죠? 원래 이렇게 하는 수업이 아닙니다. 근데 내가 이거 어떻게든 해주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정해진 시간 내 최대한 열심히 내가 수업을 할 거고, 부족한 부분은 내가 어떻게든 인강을 넣던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3월달부터 6월달까지 한 수업 하나도 빠짐없이 똑같이 할게요. 물론 문제풀이를 같이 병행할 수 없는 거는 당연히 시간적 여유 때문에 안 되는 거고 근데 대신 이제 여러분들 스터디 자료 풀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장 수강생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인강이나 현강이나 네이버 카페에 자료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노영관 쌤하고 저하고
그래서 카페를 운영하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고대 학생들도 화학 시험 하는 학생들 당연히 가입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수강생이면 수강생임을 이제 여러분들 네이버 아이디로 인정하시면 김효편님 아이디를 써셔가지고 인정하시면 그러면 이제 조교가 그거 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수강생으로 등업해 줄 겁니다. 그러면 학습 자료라든지 위클리 이런 거 다운받을 수 있는데 근데 현강 듣는 학생들은 이거 하지 마시고 요걸로 하세요. 그래서 요거 현강 듣는 학생들은 별도의 스터디 자료가 나가는데 그래서 요 스터디 자료가 조금 더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9월달 되면 학교별 족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기출소스가 뭐냐면 제가 조교들 데리고 애들이 이렇게 이제 수험표 뒤에다가 적어 온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복기를 다 해서 오면 그러면 이제 그거 들고 그래서 조교들하고 단체로 그래서 강남 교보타워에 거기 교보문고 갑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애들한테 이렇게 문제 쭉 다 이렇게 공유하고 자 이거랑 비슷한 문제 다 찾아. 교재를 싹 다 뒤져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전공서적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각종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시험 있잖아. 분석기사, 화공기사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각종 이제 우리가 시험이라는 시험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솜서들 맞죠? 기출문제 들어있는 거. 그 다음에 심지어 공무원 시험, 변리사 시험, 임용 시험 다 뒤집니다. 그렇게 하고 비슷한 문제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것 전부 다 찾아오라고 해요. 그래서 한 해 이제 책값만 거의 50몇만 원씩 이렇게 사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괜찮은 문제, 진짜 실제로 나온 문제, 비슷한 문제 있으면 그거 전부 다 애들 보고 타이핑 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수업 시간 풀기도 하고 여러분들 스터디 자료로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그걸 기출 소스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현장에 오면요. 그래도 여기까지 오는 수고가 있잖아. 시간이 있잖아. 노력이 있을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보답을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제가 스터디 자료로 보답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강하고는 조금 다른 이제 스터디 자료가 나갈 거다. 자, 그리고 스터디 편성을 이제 할 건데 아마도 여러분들 조금 있으면 조교가 그 밴드에 스터디 모집을 그걸 올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올릴 건데 여러분들 중에서 스터디를 진짜 여러분들 스터디를 만약에 하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나와가지고 무조건 이제 애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답 맞춰보고 모르는 거 물어보고 그렇게 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학생들만 신청하세요. 근데 아마도 여러분들 7, 8월 달에 바빠가지고 공부한다고 바빠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스터디를 할 수 있을까? 저는 의문이긴 한데 어쨌든 제가 항상 이제 1년에 3번 3월 달에 한 번, 7월 달에 한 번, 9월 달에 한 번 스터디를 짜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여유가 있어서 나는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친구들이 필요해요. 그렇게 해서 이 스터디 짜면 내가 중간에 빠지지 않고 그냥 시험 치는 그날까지 해가지고 이 스터디 잘 유지해가지고 갈게요. 라고 하는 학생들만 신청하세요. 근데 내가 지금 시간적 여유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스터디 잘 못할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예 신청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이제 학생들이 있거든요. 뭔가 별 건가 싶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궁금해서 신청을 해요. 근데 가보니까 별 거 없거든. 그냥 4명이서 모여가지고 또는 5명이서 모여서 좀 분위기도 수숙해. 그래서 서로 또 이제 문제 풀어와서 보자고 했는데 그래서 뭐 서로 질문할 것도 별로 없어. 그렇게 해서 멍하니 얼굴 쳐다보고 있다가 하니까 그래서 시간도 좀 아까운 것 같고 지금 내가 뭐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이후로부터 잠수를 타버립니다. 그래서 한두 명 잠수 타버리잖아. 나머지 한 명은 내가 또 이제 또 열심히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해서 혼자밖에 안 남았어. 나머지 사람들 다 연락이 안 돼.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쌤, 저 외톨이가 되었는데 어디 스터디든 하고 있는 데 있으면 좀 넣어주시면 안 돼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스터디라고 하면 이게 굉장히 시너지가 좋은 팀들은 진짜 좋습니다. 합격자 파티 해보면요. 연고대든 의학대든 우리 다 붙었어요 하면서 그렇게 해서 스터디 전원들이 와가지고 조 전원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인사하고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3월달부터 스터디 했는데 우리 너무 이제 합이 잘 맞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종강하는 날까지 스터디 잘 꾸려왔고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다 같이 합격했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인사 오는 그런 애들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시너지를 낼 수도 있고 그냥 처음부터 흐지부지하고 그냥 끝나는 조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진짜 내가 스터디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스터디하면 되게 잘할 수 있다. 그리고 서로 배려도 잘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우리가 수업 전에 밥도 같이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공유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건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모르는 거 물어볼 수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이런 이제 도와주고 도움을 받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정말 필요로 하는 학생들만 신청을 하세요.
그리고 내가 하고는 싶은데 7, 8월 달에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거는 9월 달 가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9월 달에 마지막으로 제가 스터디를 짜드립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스터디를 하든 안 하든 자료는 똑같이 나갑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밴드의 합격생 조교들이 그렇게 해서 질의응답 해줍니다. 그리고 조교들한테 질문하실 때 장문의 평지를 적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사진 찍어서 보내세요. 옆에 책에다가 끄적끄적 적어놓고 사진 찍어서 보내는 게 이제 가장 좋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장문의 편지를 보내면 이게 무슨 말인가 되게 많이 헷갈립니다. 내가 질문을 많이 받아봐서 알겠죠. 조교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진으로 보는 게 가장 편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거 타자 치고 있는 시간보다 사진 찍어서 보내는 게 훨씬 더 낫겠지. 그리고 조교들도 다들 합격생이고 좀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하시고 나서 한 2, 3일 정도는 기다려주세요. 근데 이제 뭐 3일이 넘어도 얘가 답장이 없다라고 하시면 저한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애들 다 착하고 여러분들 어떻게든 도움 주려고 하는 제 개인 조교들이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질문 잘 받아주겠지만 혹시라도 질문 좀 약간 답변이 늦어지는 이제 사람들이 있으면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조교한테 다시 또 일러두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질문하실 때 그 다음에 질문 주고 받으실 때 그래서 학원 조교가 아니에요. 제 개인 조교입니다. 제가 월급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고용한 조교들이고 어떻게 보면 제 직원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하실 때 질의응답 하실 때 최소한의 예의는 좀 지켜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됐을 때 학교 가서 만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선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막 무리하게 대하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럴 학생들이 당연히 없다는 거 알고는 있지만 간혹 가다가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 번씩 좀 속상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조교랑 질의응답 하실 때는 상호 존중은 좀 약간 기본적으로 좀 지켜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티펜스 이벤트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패스. 그리고 자소서 첨삭이라고 내가 이거 잘못 적어놨는데 진짜 제가 첨삭을 해주는 게 아니라 검토를 해드립니다. 다 자소서를 내가 9월 달이나 이렇게 보면 제가 한번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자소서 어떻게 적으면 되는지를 한번 설명할 거예요. 제가 대학원 생활도 오랫동안 했었고 제가 예전에 아주 소시적에 공사공단 여러분들 공기업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우리가 취업 캠프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팀에 속해 있었는데 거기서 자기소개서 담당하시던 아주 유명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때 한때 많이 좀 아프셔가지고 그래서 막내야 네가 좀 대신 받아라 라고 해가지고 자기소개서를 담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직접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적는지 그런 것들도 알고 있고 그리고 대학원 생활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제가 교수님들의 마음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교수님의 이제 깊은 곳을 찌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교수님의 마음에 쏙 들게 그렇게 해가지고 쓸 수 있는지 아주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거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 거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윤기세 자소서 쳐보면 뜨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일러주는 대로 자소서를 써오시는 분들은 제가 봐드립니다. 근데 이제 외부에서 돈 주고 쏘는 건 내가 못 봐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치동 가면 3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자소서가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대피를 해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적어놨냐면 내가 예시를 보여줄게요. 연대생명을 적는 애였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맨 처음 서두가 그거 했었어요. 지원 동기를 얘기하는데 하늘거리는 이제 산뜻한 뭐라고 하지? 산뜻한 가을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고 있는 걸 보면서 내가 호연지기를 느낀대. 그러면서 이제 생물을 좋아하게 된 여러 가지 과정을 쭉 서술하는데 여러분들 들으니까 어이가 없죠? 이게 이과 자소서입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소설 쓰는 것도 아니고 동요가 아니지. 그러니까 동화 같은 거 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걸 그렇게 쓰면 당연히 자소서가 아니지. 제대로 된 자소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소서들은 당연히 쓰는 게 아니고 우리 이과 자소서는 뭐냐면 내가 이때까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해왔고 그리고 이게 내가 지금 지원하려고 하는 이 학교를 이제 다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내가 이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충분한 자질이 된다 라고 하는 거를 내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까지 해왔고 이 학교를 가서도 충분히 공부를 잘 해낼 수 있다. 무사히 졸업을 잘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굉장히 솔직담백하게 쓰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거는 뭐 화려한 미사오구 뭐 이런 것들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시키는 대로 적어오신 분들은 제가 봐드리고 그 다음에 뭐 어디 가서 돈 주고 대필해 온 거는 저한테 들이밀지 마세요. 그러면 이건 잘못 썼다고 그냥 분명히 내가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이제 자소서에 대한 좀 뚜렷한 주관이 있는 사람이라 제가 이제 일러준 대로 적어 오시면 제가 그거는 봐드립니다. 알겠습니까?
다 완성된 자소서를 검토해 주는 거지 대필해 주는 게 아니에요. 계열당 한 편, 연고대 하나, 그 다음에 의학대 하나. 어차피 돌려막기 할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막 20개 이제 여러분들 의학대 같은 경우는 학교를 20개, 30개까지 지원하는 애들이 있어. 그러면 그 30개의 자소서를 일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쓸 거예요? 아니지. 대충 적당하게 컨트롤-C, 컨트롤-V 해가지고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한 편만 제대로 써온 거 있으면 그거 내가 봐주고 이거 잘 썼다 못 썼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쪽 부분 좀 드러내야 되겠다. 안 그러면 이건 좀 새로 써야 되겠다. 안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 정도 수준에.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제 거 검토받고 많이 합격했습니다. 맞죠? 자, 이렇게 해서 절 믿으세요. 왜냐하면 대학원 생활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어요. 정말 진짜 성격이 뭐 같은 교수님들도 많이 모셔봤거든요. 그렇게 해서 교수님들을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제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면접 스터디 1차 합격하고 나면 여러분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렇게 해서 강의실에 한 곳에 전부 다 모아놓고 제가 스터디 자료를 나눠드리는데 면접 기출 자료를 나눠드려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 작년 합격생들, 재작년, 재재작년 그렇게 해서 많은 이제 면접 보고 온 학생들이 보내준 이제 소중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가면 이제 현장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의학대, 연고대 나눠가지고 내가 단톡방에 한꺼번에 다 몰아놔요. 여러분들이 나한테 도움을 좀 주셔야 돼요. 면접 보고 온 학생들은 면접에서 어떤 질문이 나왔는지 내가 좀 말해달라, 나한테 톡을 좀 보내달라 라고 한다면 그러면 학생들이 저한테 톡을 보내줍니다. 그걸 싹 다 학교별로 정리를 해놨지. 면접 질문 같은 경우에는 족보예요. 왜? 그냥 올해 물어봤던 거 내년에 똑같이 물어봐요. 처음 하는 학생한테 뭘 물어볼 거야? 물어볼 게 몇 개 없어요. 자소서 기반으로 한 질문이 좀 약간 여러분들 자소서에 따라 가지고 조금 약간 달라질 뿐 나머지 물어보는 거는 항상 질문이 똑같아. 항상 똑같은 건 물어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만 잘 준비를 해가서 그렇게 해서 달달달 외워놓은 거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만 잘하고 오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자료들 전부 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 이제 스터디가 필요하면 스터디도 짜줄 거고, 그렇게 해서 스터디 짜가지고, 그래서 몇 명은 이제 교수님 역할하고, 몇 명은 학생 역할하고, 갑자기 이제 또 이제 그거 또 끝나고 나면 역할 바꿔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 이제 거기서 대량으로 합격생들이 나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성적 같은 거, 이제 요거, 이제 인강에는 내가 탑5 정도만, 그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탑5 정도만 공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장 학생들은 전체적으로 이제 풀 성적표 이렇게 나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쭉 보니까 여러분들은 뭐만 잘하면 되겠어요? 가서 시험만 잘 치면 됩니다. 그 시험은 내가 대신 쳐줄 수 없어요. 자소서도 봐줄 거예요. 면접 자료도 다 줄 거야.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내가 시험은 대신 쳐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서 시험은 잘 치고 오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만 잘하면 돼. 시험만 잘 치자.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재재작년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때는 약대 편입이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이제 피트 시절이었었어. 그렇게 해가지고 연고대랑 의치한 이제 수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229명. 그래서 그때 이제 가장 이제 좀 약간 괜찮았던 거라면, 고대 의대 3명 뽑는데 2명이 재학생이었었고, 단국대 의대 5명 뽑는데 4명이 재학생이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재작년, 작년. 그래서 재작년부터 약대 편입은 시작했었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작년에 약대 편입을 진짜 많이 뽑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는 합격자들이 엄청 많이 나오겠다라고 했는데 작년에 고대가 TO가 폭망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아는 학생들은 알겠지만 과당 1명씩 뽑았어요. 장원급제 시험이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합격을 하잖아요. 진짜 전국 1등이었어요. 장원급제. 그렇게 해서 고대가 그 TO를 그렇게 폭망시켜버리는 바람에 그렇게 해서 연고대 합격생 수가 너무 저조합니다. 작년 합격생 수가. 그런데 이제 그나마 약대 합격생이 많이 이제 뽑혀가지고 그렇게 해서 2024하고 2025에 이제 똑같은 명수를 그래도 그나마 약대 학생들 때문에 그래서 좀 유지를 했어요. 자, 올해도 고대가 그렇게 나올 거냐? 전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작년이 뭐였냐면 우리가 첨단학과 이슈가 끝나는 이제 마지막 해였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첨단학과 이슈가 이제 4년 동안 지속이 되었는데 그래서 내가 뭐 1년차, 2년차, 3년차 별거 없었거든요. 오히려 더 많이 뽑았어요. 그렇게 해서 뭐 첨단학과 이슈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별거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작년이 첨단학과 이슈의 마지막이었었거든요. 1년차, 2년차, 3년차 더 많이 뽑았으면 더 많이 뽑았지 적게 뽑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작년에 이제 맨 마지막에 그래서 TO를 그냥 1명씩 전부 다 배정하고 끝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게 딱 보니까 느껴지는 거야. 너무 이제 얄팍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아예 그냥 안 뽑을 것 같으면 6월달에 그냥 얘기하고 끝냈어야 되는 건데
근데 그걸 이제 6월 달에 얘기도 하지도 않고 뽑는 것처럼 작년하고 비슷하게 뽑는 것처럼 하다가 맨 마지막에 한 명씩 뽑겠다. 이것도 뭐예요? 한 명은 또 뭐냐? 말 그대로 전형료 장사는 하겠다는 거잖아. 그래서 그게 너무 얄팍하게 보여가지고 학교에 전화해서 내가 진짜 욕을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욕을 많이 해서 고대가 진짜 작년에 욕을 많이 들어먹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똑같은 짓은 안 할 거예요. 그래도 학교가 양심이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안 할 거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는 늘어나긴 할 건데 막 옛날처럼 많이 뽑는다? 그건 장담 못 하겠어요. 아시겠죠? 연대도 뭐 이제 우리가 자유진리학부라고 해가지고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이제 우리가 자율전공학부라고 하죠. 그래서 그게 과정이 들어선다고 하는데 그걸 편입 TO에서 빼오지는 않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연대나 고대는 지금 현재로는 큰 이슈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뭐 연대가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고대가 조금이라도 더 많이 뽑아주면 그러면 이제 뭐 전체적으로 좀 뽑는 인원은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은 증가하겠죠.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의대 어떻습니까? 작년에 여러분들 의대 지원해가지고요. 원래 3,000명 수능으로 뽑는데 1,500명을 더 뽑았어요. 그러면 그 1,500명이 과연 어디에서 등장했을까요? 뭐 현재 있는 고3들이 더 많이 들어가실 수도 있겠지.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거 지원한다는 얘기 듣고 재수생들이 엄청 많아졌거든요. 뭐 강대 폭발했습니다. 저기 시대한지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만큼 많은 재수생들 때문에 그래서 진짜 정말 이제 그때 재수하는 애들 많았었는데 그 재수하는 애들이 다 어디서 나온 애들이냐면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카이 맞죠? 걔들보다 더 많은 애들이 어디서 나온 애들이냐면 원래 치대, 약대 그리고 의대 다니는 애들이었어요. 그래서 지방권에 의대 다니는 애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애들이 어떻게든 이제 조금이라도 좀 더 좋은 의대를 가겠다라고 해가지고 나온 애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치대 다니는 애들. 그 다음에 약대 다니는 애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상위권 치대, 약대 다니는 애들. 의대 가고 싶을 거 아니야. 그래서 수능을 한 번 더 쳤단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간 애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합격 그렇게 해가지고 원래 이제 치대나 약대 애들 합격 되게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걔들이 올해 이제 그 합격한 학교를 등록하고 기존 학교를 자퇴를 했어요. 그리고 그 자퇴한 TO가 어디에 반영된다? 올해 반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지방권 의대, 그 다음에 치대 약대는 지금 TO가 되게 많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걸 이제 굉장히 많이 뽑을까? 솔직히 장담 못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그걸 어느 정도 반영해서 뽑는 인원은 좀 더 늘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 되게 소문난 잔치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 이제 우리가 신문기사상에도 의학대 편입 인원으로 몇 명이 더 늘어났다, 몇 명을 뽑을 수도 있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이상한 기사가 나온 거는 올해 처음입니다. 내가 편입 선생을 지금 이제 13년 차를 하고 있는데 13년 차 동안 이런 이제 이슈가 편입에 대한 이슈가 등장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무르르듯이 이제 얘가 편입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런 형태로 그냥 항상 아는 사람들만 아는 그런 형태로 이제 항상 이제 물 흐르듯이 흘러간 시냇물 흐르듯이 졸졸졸 흘러갔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걸 이제 정부하고 의사하고 이렇게 싸우면서 아직까지 이제 복귀 못한 그런 학생들 때문에 그래서 편입을 얼마 정도를 더 뽑을 수도 있겠다. 만약에 미복귀해서 이걸 전부 다 편입 정원으로 돌린다면 올해 3,000명 이상 뽑을 수도 있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기사가 뻥튀기 해가지고 자극적으로 나오는 바람에 굉장히 소문난 잔치가 되었죠. 실제적으로 그 정도 인원을 절대 뽑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TO가 조금이라도 늘어나는 거는 그거는 맞을 거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준비하는 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로서는 굉장히 행운이에요. 근데 그 행운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잡아야 되지. 다른 사람들 이제 그 합격하는 거 구경만 하고 있을 거예요? 그건 아니죠. 본인이 주인공이 되어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다른 사람들 뒤에서 합격하는 거 보고만 있는 거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열심히 하셔가지고 합격할 수 있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강의 평가해 주는 건데, 여러분들이 만족하는 강의보다는 제가 여러분들 합격할 수 있는 강의를 하도록 많이 노력할 겁니다. 저나 제 조교들이나 열심히 조교들 타이핑 치고 수업 자료 만들고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제가 시킨 거.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Q&A 받아주는 조교들 가장 우수한 조교들이고 인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잘 도와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아주 착한 애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걔들 도움 많이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합격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일단은 이제 그거 단기환성 오리엔테이션 내가 오늘 좀 길게 했는데 그래서 OT는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9월달에 OT 안 해요. 왜냐하면 9월달에 기출문제 푼다고 바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얘기했죠. 9월달에 들어오면 신고생들 합격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는 신규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최종 막차를 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올해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의 이제 최종 막차는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 막차를 탔는데 중간에 흐지부지 하다가는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이제 그 앞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가장 앞서 나가야 되고 그리고 내가 합격을 하려고 하면 기존 학생들보다 더 잘해야 되고 재수생들보다 더 잘해야 되고 MVP 했던 학생들보다 더 잘해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충분히 뒤집을 수는 있어요. 가능성은 있어. 그걸 이제 합격생들 예시로 내가 봤단 말이죠. 7월 달부터 와가지고 미친 듯이 공부해가지고 그렇게 합격하는 애들을 내가 꽤 많이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가능성이 있어요. 안 된다고 말은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그런 예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근데 그게 그 똑같은 이제 똑같이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진짜 합격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그 여러분들 손에 달린 겁니다. 어쨌든 수업은 똑같이 나갈 겁니다. 3월달, 6월달부터 했었던 거 똑같이 꼼꼼하게 나갈 거고 설명할 때 허투루 설명하지 그냥 대충대충 설명하는 일 없을 거고 예제 하나 풀더라도 꼼꼼하게 풀어줄게요. 3월달부터 6월달까지 했었던 거랑 똑같이 갈게요. 근데 대신 이제 여러분들이 그만큼 잘 따라오셔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일단은 우리가 그 오리엔테이션 많이 했으니까 그 조금만 쉬었다가 그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진도 나갈 겁니다. 일단은 화학의 기초는 제가 인강으로 넣어드렸기 때문에 1장부터 화학 양원부터 그렇게 해서 진도 나갈게요. 아시겠죠? 조금만 쉬었다 해요.